드디어 그래프 그립니다. 드디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저번 시간에 증간표를 왜 그린다 했어? 증간표를 그리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감소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리면 되잖아. 거기에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면 거기가 뭐야? 극대. 그다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거기가 극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를 다루거든요. 미분을 할 때 다항함수의 미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의 그래프 정도는 우리가 직접 가르쳐 주고요. 5차하고 6차부터는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뭐 나온다고 해도 못 그리진 않죠. 식이 있다면, 그죠? 그릴 수는 있겠죠. 자,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랑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조금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개념 공부할 때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어떠한 순서로 그릴 거냐면, 당연히 그냥 어떤 식이 있겠죠. 일단 식이 있어. 함수 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증간표를 작성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할게. 알겠죠? 자,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게 1 마육 91 1 마육 91. 자, 이런 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fx가 지금 3차지. 3차 함수인데 나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 자식을 내가 증간표를 작성해 보려고 해요.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근데 증가 감소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애가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이죠.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증가 감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미분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미분을 하면 f'x는 어떻게 된? 3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그죠? 네. 미분을 한 다음에 우리가 특수한 지점을 찾아야 되죠. 그게 언제예요? f'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미분까지 하고 는 0 이렇게 바로 갈게요. 는 0을 해서 여기에서 x가 뭐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뭐 1하고 3이 나옵니까? 1하고 3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1하고 3에서 무슨 상황인 거야? 얘가 정지를 한 상황이죠. 정지를 하는 상황. 그럼 증간표를 작성을 해볼게. 증간표 작성. 자, 두 번째. 그럼 1하고 3에서 x는 1하고 3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게 우리 이제 극대인지 아니면 극소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이런 걸 확인을 좀 해줄게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증가감소가 대충 나오잖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극대라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고 극소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고 둘 다 아니면은 뭐 증가 혹은 감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표부터 작성할까? x 1하고 3에서 되게 특별해요. 연습을 해야 돼. 증가표는 하루에 한 5개만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안 걸려서 너네들은 증가표 마스터해. 얘 이것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마스터하자는 소리야. f'이 여기 0, 여기도 0이 되죠. 자, 이제 부호 따져볼까? 1보다 작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부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도 되겠어? 대입해도 되겠죠. 0 대입하면 플러스죠. 플러스야.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뭐예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4 대입해, 아니면 100 대입해, 아니면 무한대 대입해. 무한대죠. 플러스죠. 이렇게 가도 돼. 그죠? 실수 전체니까.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올라가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가니까 여기 뭐가 돼? 극대가 되겠죠? 그 다음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여기 뭐가 돼? 극소가 되겠죠? fx는 이러한 형태를 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학 2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학 2에서는요 올라가는 게 혹은 이제 내려가는 게 항상 밑으로 위로 이렇게 움직여. 오케이. 근데 이제 미적분에 가면은 이게 꼭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본 적 있지? 어디서? 무리함수 이런 거. 무리함수에서. 로그함수에서도 본 적 있죠? 그쵸? 근데 다항함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 가거나 이렇게 위로 가 계속 혹은 뭐 여기도 아래로 가 계속 그러면 항상 그 수직으로 거의 꽂아버리면 돼. 알겠니? 그리고 실제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프 다 안 그렸잖아. X축, Y축 그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점 좌표 찾아보면 얼마예요? 여기가 1. X가 1이잖아. 1, 얼마가 될까? 1, fx. 여기다 대입해요. 1. 5입니까? 1,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점 좌표는 3, 얼마?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3? 이렇게 나옵니까? 저 X축은 어디 있겠어요? 이 사이에 있겠지. X축 이 사이에 있겠는데 어디 가깝겠어? 극대 쪽에 한없이 조금 가깝겠죠? 요 정도? 여기에 X축이 있고 Y축은 어디 있겠어? 여기에 3이고 여기에 1이니까 요 정도의 Y축이 있겠죠. 이해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그려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이런 점들이 있죠. 이런 점들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방정식이지, 방정식. 그럼 우리가 fx는 0 이렇게 구할 거잖아. 그럼 3차 방정식이거든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은 풀 수가 있나? 3차 방정식 풀 수 있어?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풀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3차 방정식들은 풀 수 있는 3차 방정식만 준 거예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은 풀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풀 수가 있어.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극히 적어요. 오케이?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그 적은 거에 대해서 고1 때 공부를 했던 거고, 지금부터는 어때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도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 나오면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해놓을게. 이건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걸로 나뉘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거기에서 실근이라고 할 필요 없죠. 그냥 근을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근을 못 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근은 못 구하기 때문에 근의 범위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야? x가 딱 얼마다 라고는 말을 못해. 근데 x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여기가 봐봐. 여기에 1,5지 여기에 0,0이지. 그러니까 이 근은 어디 사이에 있어?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지? 요런 느낌이야. 알겠어? 정확하게 근을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함수 그래프 어때? 그릴 수 있겠지?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잖아요? 증가표만 작성하면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극대값은 얼마? 5. 극소값은 마이너스 5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어디가?
마이너스 53 아니고 1 아니에요? 1이야? 네. 3. 아, 여기가, 난 이거 두 개 사라진다고 생각했네. 54, 54. 아, 그러네. 1입니까? 아, 뭐야, 그럼 잘못 그렸잖아. 참. 어쩐지 그림이 좀 그러긴 해. 그럼 여기 1입니까?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X축이 어디 있겠어? 5, 1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이 정도에. 이해되겠니? 네. 야, 그러면 여기를 좀 잘 봐줘야 돼, 여기. 과연 절편이 어딜까를 찾아봐야겠죠. 절편이 어디예요? 0,1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 주의 깊게 그래요. 여기는 이제 Y축이 있으면 실제로 Y축은 이쯤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다 적자. X축하고 Y축을 그려줘야 하는데, X축은 누굴 통해 그릴 수 있어요? 얘는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X축을 그리는 거야. 오케이. 5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니까 X축이 이거보다 아래에 있겠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다음 Y축은 누굴 기준으로 그리는 거야? Y 절편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야. 이해되겠니?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니?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증간표를 생략할 거예요. 나중엔 증간표를 생략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식에서 증간표 안 그릴 거야. 도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은 저놈을 가지고 해볼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F'X 그리기. 미분한 놈 우리 식 알죠? 요거 그래프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이지? 네. 이렇게 X축과 X축까지 그려줘야 돼. X축까지. 자, 교점이 1하고 3이라는 거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함수는 Y는 F'의 X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F'X를 먼저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표시를 해줄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줄 건데 X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야. 자, 1보다 작을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어? 위에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1과 3 사이에서는 X축보다 아래에 있지. 그래프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X축보다 위에 있지. 그래서 플러스. 이게 뭘 의미해요? 이게 여기는 뿔, 마, 뿔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그냥 fx 개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선을 내려. 여기서 선을 내려. 그럼 이 점선에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야. 기울기, 이게 접선의 기울기 함수고 여기가 0이잖아요, 함수값이. 네. 그래서 여기서 0이에요. 자, 플러스면 뭐예요? 증가죠, 증가. 증가하다가 0을 찍었어요, 여기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뭐해? 감소해. 그럼 감소하다가 또 여기서 뭘 찍어야 돼? 0을 찍어야겠죠.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여기서 0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뭐겠어? 증가예요, 증가.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 그럼 이렇게 적잖아요? 그
그러면 조금 더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징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봐봐. 2차 함수잖아요. 왜? 우리 지금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니까 3차 함수를 미분하면 항상 2차 함수가 나와요. 맞죠?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대칭성이죠. 대칭성. 2차 함수는 바로 어디에 대해서?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건 기울기 함수잖아. 기울기가 대칭이라는 거는 2죠. x가 지금 2일 때. 그럼 여기도 x가 다다다다다다다 해갖고 이쯤에 뭔가 x가 2인 그런 점이 있을 거 아니야? 2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증가했을 때와 감소했을 때 내가 어떤 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오케이? 대칭이잖아.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오케이? 그럼 이 모양과 이 모양이 x는 2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역시나 이 뭔가 x는 2일 때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겠어? 그죠? 대칭. 왜? 변화가 똑같잖아. 좌우 변화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좌우 변화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는 여기에서는 이제 감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소는 해야 돼. 오케이? 여기서도 감소는 해야 돼. 그래서 이 모양은 점대칭이 돼요. 점대칭. 이해되겠어요? 얘는 점대칭. 그래서 일단 3차 함수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 거죠.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다.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뭐 곡률이 변하는 점이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시면 돼.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자, 괜찮아. 할 수 있어. 모든 3차 함수는 그래서 변곡점을 갖고 있다. 알겠지? 그럼 그 변곡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변곡점은 누구랑 똑같아요? 미분했을 때 대칭축. 그럼 미분한 함수가 미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저거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해가지고 대칭축의 x좌표를 찾으면 그게 일단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2차 함수에서 이거잖아. 그냥 내가 3차 함수에서 조금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어쨌든 그래프는 다 이제 그릴 줄 아니까. 이 좌표는 이따가 일반화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극대가 생기고 여기에 극소가 생긴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죠. 그래프 기억 그렸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1 대입해서 극대값 얼마? 5 찾고 3 대입해서 극소값 얼마? 1 찾은 다음에 그럼 x축 어디 있어? 여기. y축 어디 있어? y 절편이 얼마야? 1 y축 이렇게 그리면 끝나겠죠. 이해되겠어요? 나중엔 이걸 쓰겠지? 근데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증가표 그려야 돼. 어려운 함수를. 근데 3차 함수는 이제 이거 안 써요. 그래서 내가 뭐 해보라 했어? 하루에 5개씩 일주일만 해보라고. 오케이? 그 정도는 해보고. 정말, 학교에서 여기다 빈칸 뚫어서 낼 수도 있어요. 난이도는 낮겠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 정확하게 아시고. 실전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더라. 라는 거. 빨리 그리는 것도 배우긴 할 건데, 일단 기본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조금 시켜볼게요. 일반화를 좀 시켜서. y는 fx는 이라고 하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애가 3차 함수가 되려면 일단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런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 n은 미분 가능해요. 무조건 당함수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최고창 계수 확인하세요. 모든 너네들이 다항함수를 풀 때 최고창 계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모른다 하면 최소한 부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걸 그렸지만 음수인 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프가. 어쨌든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너네들이 뭐 이거 증간표를 작성을 하든 미분한 함수를 직접 그리든 그래프 개형이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알려준 거야. 어쨌든 최고차항 계수 부호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찾아요?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시고 거기에서 뭘 보는 거야?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f'x가 0이 되는 지점, 그게 뭐야? 극대극소를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호 변화를 관찰해서 부호가 바뀌면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거고 부호가 안 바뀌면 극대극소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세 번째 개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x절편과 아니 뭐라는 거야? x축과 y축 그리기까지 해버리면 끝나는데 생각을 해봐. y축은 y절편으로 우리가 그렸잖아요. 이용해서. 근데 왜 x축은 x절편을 이용하지 못하지? 일단 x절편이라는 건 결국에 이 방정식이죠. 방정식의 해죠. 근데 우리는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푼다 했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극대극소로 하는 거야. n은 극대극소. y축은 y절편.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반화를 시켰으니까 우리 아까 내가 알려주기로 했던 변곡점의 x좌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곡점의 x좌표. 일단 이게 일반화된 3차함수식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해 일단? 미분을 해가지고 대칭축 찾으면 되지. 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위에다 써볼까?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칭축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이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너. 그럼 마이너스 6a분의 2b 이겁니까?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3a분의 b 이런 느낌이네, 그지? 네. 뭔가 조금 재밌는 걸 찾아본 것 같아요. 외우기 쉽게 해줄게. 봐봐. 3차. 미분하면 몇 차? 2차. 한 번 더 미분하면 몇 차? 1차. 그럼 느낌이 여기에서 접선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아이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때 x값과 이때 x값과 이때 x값이 어때요? 다 같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는 1차 함수니까 내가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러니까 x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맞아요. 2차 함수의 대칭축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맞죠? 3차 함수 변곡점 뭐야?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오케이? 1차는 1, 2차는 2, 3차는 3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돼요. 알겠니? 네. 네. 이분은 함수에서 마이너스 3의 아니.
3차 함수식이 나왔을 때 3차 함수식이 뭐든 간에 요런 꼴이잖아요. 일반형일 때 요거. 2차 함수도 이걸 미분해 갖고 한 게 아니고 미분하면은 좌표 다 똑같아. 미분하면 얘도 마이너스 3의 2분의 b, 얘도 마이너스 3의 2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냥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을 찾고 싶다 하면 이거야. 2차 함수에서 대칭축 찾고 싶다 하면 이거야. 1차 함수에서 x절편 찾고 싶다 하면 이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연관성을 내가 찾은 거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 순서에 따라서 너네들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약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조건. 그러니까 저런 유형이 생겼다라는 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아까 다 극값을 가졌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정리를 좀 해줄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방향만 바뀌는 거지 모양 자체는 3개예요. 오케이? 모양 자체는 3개라서 자, 아까 봤던 이런 꼬불꼬불한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접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이런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는 총 3개의 개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야? 첫 번째밖에 없죠. 그럼 이 자식과 이 두 자식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다 그려놓은 게 fx입니까? 그죠? 이 세 개는 지금 fx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서 누구를 그릴 수도 있겠어? f의 프라임 x. 항상 3차 함수는 미분을 해가지고 특징 파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미분할 건데 쌤 식이 없는데 어떻게 미분해요? 이거 제대로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자, 여기 x축이 있어요. 자, 봐. 여기서 극대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얼마야? 0이죠. 여기서 극소죠. 미분계수가 얼마야? 0이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변곡점이 있죠? 변곡점 미분했을 때 뭐가 돼? 대칭축이 되죠. 그 다음에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함수야? 양수. 올라가니까 양수야. 그럼 2차 함수를 올라가게끔 최고차 계수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녀석이 되겠죠. 그림 왜 이래? 아무튼 이런 녀석이 되겠죠.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있다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자식을 보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잖아요. 여기에 0 찍히거든요. 근데 변곡점이 이 자식이지. 왜? 3차 함수의 점대칭 하는 점. 이 변곡점이라고 했잖아. 이 자식이 점대칭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점은 여기 아닐까? 그지? 그럼 여기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대칭축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럼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값이 안 생기는 거라고. 알겠어? 자, 이 자식도 볼까? 이 자식은 기울기가 0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참수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다 뭐야? 플러스. 그래서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3차 함수 개형 총 3개가 나오는데 꼬불꼬불한 녀석과 증가하는 녀석과 완전 증가하는 녀석이 있어요. 오케이? 그 중에 극값을 가지는 애는 애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얘가 3차 함수가 극값 가지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뭐해서? 미분해서 이 자식이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는지 보면 되는 거였죠. 오케이. 몇 점에서 만나야 극값 가지냐? 두 점에서 만나야지. 두 점에서 만나야 극값을 가지고 하나 만나면 안 가져. 안 만나면 안 가져. 그치?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가죠? 는 0이다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어때? 크면 뭐다? 이제 극값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값을 갖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미분해서 판별식 쓰면 돼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를 식을 조금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마치 뭐예요? D'이라고 부르는데 판별식을 미분한 것 같죠? 네. 그죠?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b제곱 빼기 3ac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빼기 4ac죠. 근데 4만 뭘로? 3으로 바꿔. 오케이?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요 판별식이 돼요. 오케이? 그럼 한마디로 극값을 가지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는 D'이 0보다 크면 극값을 가집니다. 그 다음 D'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값을 가지지 않아요. 그럼 내가 뭐까지 확인할 수 있냐면 그래프 개형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D'이 0보다 크잖아? 그럼 무조건 3차 함수 이런 형태야. D'이 0보다 작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런 형태야. 내가 미분을 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한번 볼까? x 세제곱 좋아하는 숫자 말해봐. 좋아하는 숫자. 4요. 4 2 7 어우 다 플러스네요. 아, 마이너스. 뭐죠? 2 7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극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미분해갖고 0보다 판별식 0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겠죠.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미분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b제곱 빼기 3ac로 갈 수 있어요. D'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3ac 얼마야? 6 이렇게 됩니까? 얘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네. 조금이라도 속도를 줄일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왜냐면 이런 유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다른 데서 시간 더 투자하시라고 정석도 알려줬으니까 이걸로 만약에 못하겠다 하면 이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그냥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 성질로 갈게요. 삼차 함수에는 4차 함수에는 비율 관계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율이 존재해요. 기억납니까? 우리 삼각함수 때 비율 공부했던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3차 함수도 비율 관계가 존재하더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꼬불꼬불한 3차 함수에서 쓸 겁니다. 알겠죠? 이 꼬불꼬불한 3차 함수를 우리가 삼각함수와 마찬가지로 8개의 칸 안에 그릴 수가 있어요. 여덟 개 칸 안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삼각함수랑 다른 점은 시작점이 달라.
삼각함수 여기서 사인 함수 이렇게 시작하지? 근데 3차 함수는 여기서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물론 아래 더 있고 여기도 더 있겠죠. 이 모양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점. 여기도 극점이라고 해요. 그다음 여기는 뭐가 돼? 중점. 변곡점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그냥 교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뭐가 돼? 그냥 교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선의 이름을 굳이 지어주자면 얘가 접선이 될 수 있어요. 접선. 그럼 접점은 어디 있어? 여기지. 얘는 이제 접점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가 교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접점, 교점 이렇게 보는 거야. 마찬가지 접점, 교점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얘는 접선이야.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틀어져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길이가 모두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x 좌표의 차가 같아요. x 좌표 차이가 같아. 그럼 어차피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차피 길이 똑같겠지? 응.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줘 볼까? 왜 이렇게 되는지 해보죠. 내가 이런 3차 함수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를 잠시만 내가 x축이라고 둘게.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뭐라고 할까? 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0이라고. 편의상. 그럼 여기는 내가 일단 3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를 3K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관없죠? 이건 내가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 거야. 편의상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는요,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 네모라고 가정을 하고, x축과 x에서 0에서 한 번 만나고, 3k에서 두 번 만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 이제 뭘 찾으면 되냐면, 변곡점의 x좌표와 극대의 x좌표를 찾으시면 돼. 맞죠? 그러면 0하고 이 길이 나오고, 이 길이 나오고, 이 길이 나오잖아.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가볼게요. 일단 변곡점은 이거 전개를 해야 되네, 그지? 예. 전개하기가 조금 짜증나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자, 네모 x에 여기는 x 제곱의 마이너스 얼마야? 6kx 플러스 9k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차수만 올려주면 되겠네요. 여기 싹 해갖고 차수만 올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f'x를 구해볼게요. 뭐 어떻게 되니? 네모는 그대로 갖고 가고요. 여기만 미분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12k의 x 플러스 9k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너가 이제 뭐가 되는? 0이 되는 지점 찾아야겠지. 거기가 뭐가 되니까 극 대 극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그렇게 찾아도 되고 일단은 변곡점부터 찾아볼게요. 변곡점은 최고차 한계수랑 필요가 없어요. 변곡점은 3차 함수에서는 그대로 마이너스 3a 분의 b를 쓰면 되는데 2차 함수에서는 대칭축이잖아. 그 마이너스 2a 분의 b를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대칭축 얼마야, x가? 2k입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2k. 아, 그래서 여기에 2k래. 오케이. 그럼 길이가 만약에 같으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K가 돼야겠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K를 여기다 대입해서 0대랑 확인해 보면 되죠. K 대입해 볼까? 그럼 3K 제곱에서 마이너스 12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K 제곱 0대네, 맞지? 아.
그럼 여기 길이 같다는 거 확인됐어? 네. 그럼 점대칭이지? 점대칭이니까 이렇게 껐을 때 여기 길이도 다 어때? 자, 지금 우리 여기 세 개 확인한 거야. 근데 대칭이니까 이것도 같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여기 둘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둘이 길이도 같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3등분점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오케이. 3등분점이라고 부를게. 그럼 여기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겠어? 너네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2대1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2대1. 2대1 비율. 1대2, 막 2대1 이런 말 많이 쓰거든? 자, 봐. 여기를 기준으로, 극점을 기준으로. 자, 여기 교점 몇 개야? 하나. 여기 교점 몇 개야? 두 개죠? 그러면 하나니까 1, 두 개니까 2. 그럼 여기를 1대2가 되는 그 내분점에서 또 다른 극값을 가져요. 오케이. 그 다음 2대1 내분점에서 변곡점을 가져요. 이야.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 3등분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봐봐. 내가 3차 함수를 임의로 그려. 이번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하나 그려봐? 접선. 접선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야, 접할 줄 알았는데 안 접했네. 예, 접선. 그 다음에 접선에 뭐 하는? 평행한 직선을 그릴게요. 저 두 개는 평행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선이랑 같아요. 이해되겠어? 단 뭐가 바뀌어요? 극점이 아니고 뭐가 돼? 접점이 돼. 오케이. 그럼 접점을 이렇게 찾아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뭘 찾아요? 접점을 찾았고 교점을 찾아. 교점 찾아. 그럼 8칸 그릴 수 있겠어? 그려볼게. 이렇게 8칸이 돼요. 보이죠? 약간 이게 찌그러졌죠? 여기에서도 비율 관계가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어. x좌표를. 그 다음 여기 있는 x좌표를 내가 2라고 했어.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그럼 변곡점 x좌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걸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고.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몇 개만 알면, 2개만 알면 나머지 다 찾을 수 있다고. 이해되겠어요? 그게 비율 관계예요. 이해되겠니? 네.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에 내가 적지 않은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점이에요. 변곡점을 지나는 점. 내가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교점이 몇 개 나와? 3개가 나오지?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1이라고 놨을 때, 여기는 루트 3이 돼요. 극점과 교점이 되겠죠. 변곡점에서부터 극점까지의 거리랑 교점까지의 거리는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를 따라가요. 그래서 너네들이 직접적으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3등분점, 그 다음에 1대 루트 3,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 3등분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1대2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1대2야?
여기가 1대2. 근데 여기서도 1대2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3등분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때그때 너네들이 1대2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은 고정이니까 이건 외워두셔야 돼. 그럼 이것도 내가 확인 한번 시켜줄게. 자, 이 자식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이 자식 좌표를. 뭐, K라고 해볼까? K. 이 자식 좌표는 그럼 뭐가 돼요?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3차 함수 식을 세워보면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fx는 네모의 x에 x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너를 전개해주면 네모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에 x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누구냐면 얘가 k인 거 알겠는데 극값의 x좌표가 뭔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미분하겠죠. f'의 x 해놓고 네모에 너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값을 갖겠지. 그래서 x 제곱은 3분의 k 제곱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루트 3분의 k가 돼. k가 양수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점의 좌표가 루트 3분의 k래. 오케이? 그럼 k가 뭐든 간에 이 좌표는 루트 3으로 나눈 거고 k가 뭐든 간에 여기에다 루트 3 곱하면 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대 루트 3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3차 함수 비율 관계에서.